한 번쯤은 꿈꿔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새하얀 모래사장이 에메랄드빛 바다를 따라 펼쳐지고 코코넛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며 잔잔한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순수한 열대 낙원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투발루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이곳은 매혹적인 자연미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독특한 미스터리까지 간직하고 있죠. 하지만 이 낙원 같은 풍경 뒤에는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섬나라 투발루는 앞으로 50년에서 100년 안에 완전히 잠길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해안 침식으로 인해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발루는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문객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투발루를 탐험하며 이 나라에 숨겨진 14가지 신비로운 사실을 함께 알아보세요. 14번, 세계에서 가장 쉬운 비자 정책. 투발루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비자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시민이라도 투발루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함이 없으며 도착 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투발루 입국을 위해 사전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투발루는 도착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복잡한 서류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이 나라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방적인 정책은 관광과 문화 교류에 신선한 접근을 제공하며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투발루 특유의 매력과 환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간단한 비자 절차 덕분에 투발루를 방문하는 일은 매우 쉬워졌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과 왕복 항공권만 지참하면 됩니다. 투발루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30일 체류가 가능한 도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4번, 바다에 잠기고 있는 투발루 완전한 소멸 위험. 2024년 5월 17일 뉴욕의 주재 중인 기자들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우스는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이 나라가 존재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발루의 가장 높은 지점은 해수면보다 약 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나라는 약 11,000명의 인구와 함께 암울한 미래에 놓여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문화가 슬픔에 잠기며 인류 전체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투발루에 있어 가장 큰 위협입니다. 투발루의 평균 고도는 해수면보다 불과 2m도 안 되며 가장 높은 지점도 4.5m 정도입니다. 호주 정부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 이후로 해수면은 매년 약 0.5cm씩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섬은 평균 해수면보다 불과 1~4m 높은 상태이므로 해일과 해안 침식에 매우 취약합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수십 년 내 투발루 전체를 잠기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8월 나사 해수면 변화 그룹은 투발루가 해수면보다 약 2m 높으며 이 지역의 해수면 상승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1.5배 빠르다고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는 만조로 인해 이 나라의 대부분의 토지와 필수 인프라가 침수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2023년 6월 가디언은 일부 추정에 따르면 2100년까지 만조 시 섬의 95%가 침수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투발루 국민들은 삶 전반에 걸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일상 모든 면에서 이 위협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다른 섬으로 이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고향의 기억을 함께 옮겨야만 하죠. 여러분은 기후변화와 투발루의 침수 위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2번,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나라 투발루.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투발루는 조용하면서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26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11,000명 정도로 대부분이 수도 푸나푸티나 주요 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섬에는 단 하나의 공항이 있으며 일주일에 2편의 항공편이 운항됩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페리를 타고 다른 섬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투발루는 야생성과 독창적인 문화로 관광객들을 매료시키지만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나라로 불립니다. 햇살 가득한 해변과 맑고 투명한 바닷물 속에서 연간 약 1,000만 명의 관광객이 투발루를 찾습니다. 투발루는 태평양 곳곳에 흩어져 있는 100개 이상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새하얀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
낭만적인 야자수 숲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때 묻지 않은 자연에 푹 빠져 신선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투발루 사람들은 친절함과 환대 정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현지인의 소박한 삶을 경험하며 전통적인 낚시나 카누 타기, 대표적인 전통 요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11번, 신용카드 미사용 단 하나의 은행만 존재. 이곳에 오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발루는 매우 외딴 지역으로 이곳엔 도착하면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발루의 10개 유인도 중에서 정기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은 수도 푸나푸티뿐이며 정부는 신문 대신 전단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위성TV는 사전 등록이 있어야 시청 가능하며 라디오 방송국도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투발루에서는 호주 달러를 사용합니다. 이 나라에는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방문 시 반드시 현금을 소지해야 합니다. 은행도 단 하나 투발루 국립은행만 있으며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금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대부분의 투발루 주민들은 몇백 명 단위의 작은 마을에 거주하며 주된 생업은 농사와 수작업으로 만든 전통 어선을 이용한 어업입니다. 현지인들은 음악과 춤을 사랑하고 배구, 축구, 크리켓과 같은 스포츠에도 열정적입니다. 전반적으로 투발루의 삶은 점차 현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유대감과 문화적 정체성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투발루 사람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0번, 군대가 없는 평화로운 섬나라. 태평양의 작은 나라로 유명한 투발루는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국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나 병력에 투자하는 대신 투발루는 평화와 공동체 발전이라는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투발루는 특별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들은 늘 친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부는 군대에 예산을 쓰기보다는 교육, 의료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발루의 국내 치안은 단 24명의 경찰관이 담당하며 이들은 소형 무기로 무장해 치안 유지, 범죄 대응, 긴급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더불어 호주는 군사적 침입 대응을 위한 안전 보장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비록 군대는 없지만 투발루는 호주, 뉴질랜드 등 인접 국가들과 방위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복잡한 안보 상황 발생 시 투발루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투발루의 군대 없는 선택은 평화와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는 무력이나 폭력이 없이도 효과적으로 사회가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평화롭고 낙관적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며 주민들은 자신과 후손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평화와 협력 위에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9번, 이색적인 경제구조. 투발루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1987년 개발투자교환사 기금이 설립되었지만 여러 차례의 경제 위기로 인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창의성을 낳는 법. 투발루 정부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수입원을 찾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기억에 남는 국가번호 콜 9808번을 성인 전화 서비스 업체들에 임대하여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투발루에 매년 16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고 결국 2000년에 이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재무장관 로토알라 메티아는 이 섬나라가 몇 년 더 버틸 수 있을 뿐이며 자본이 곧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8번, 잦은 식수 부족 현상. 투발루 주민들의 대다수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통 몇백 명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고 손으로 만든 배를 타고 전통 어업을 합니다. 투발루의 주요 수입원은 외국 원조 우표 제작, 외국 어선 사용료 등입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는 투발루를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나라로 꼽습니다. 이 섬에서의 삶은 매우 험난합니다. 강이나 가을이 없어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존해야 하며 실제로 2011년에는 물 부족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뉴질랜드가 개입해 식수를 공급했습니다. 토양은 습지대가 많고 염분 침투도 심해 농업이 잘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코코넛, 바나나, 타로 등을 재배하며 돼지나 닭을 사육하고 바다새, 물고기, 해산물을 잡아 식량으로 활용합니다. 대부분의 식량 생필품 연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돼지 농장은 공항 인근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주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돼지를 먹이기 위해 그곳을 방문합니다.
출번, 강제로 노예로 끌려간 역사적 납치 사건. 19세기 말 태평양의 많은 섬들과 마찬가지로 투발루도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랙버딩이라 불리는 인신매매입니다. 블랙버딩은 원주민을 납치하여 피지나 호주의 플랜테이션에서 강제 노동을 시킨 행위입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대부분은 거짓말에 속거나 사제로 위장한 선원들에게 강제로 배에 실려갔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은 대부분 잔혹한 대우와 착취를 당하며 먼 곳의 농장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블랙버딩은 투발루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많은 청년 남성들이 납치되어 섬의 인구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및 사회 활동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졌고 섬의 발전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블랙버딩은 투발루 전통 사회 구조를 붕괴시켰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상실은 가정과 공동체의 약화로 이어졌고 피해자들은 가족과 문화를 단절당해 심각한 정신적, 감정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발루 사회 전체의 공포와 불안감이 만연했으며 사람들은 납치와 노예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출이나 사회활동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블랙버딩은 1812년경 영국의 태평양 섬 주민 보호법 Pacific Islanders Protection Act이 제정되면서 결국 불법으로 규정되어 종료되었습니다. 이 법은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노력 끝에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이 역사적 비극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권, 평화롭고 아름다운 수도. 전 세계 곳곳이 분쟁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투발루의 수도 푸나푸티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행정 중심지이자 나라의 주요 허브로 전 세계 다른 수도들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푸나푸티의 너비는 약 400m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겨우 20m로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도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수도에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 하나가 있고 도로를 따라 15분 정도만 걸으면 도시를 거의 모두 돌아볼 수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는 양쪽으로 바다가 보일 정도이며 주민들의 주요 이동 수단은 오토바이입니다. 저녁이 되면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이며 활기를 띱니다. 투발루의 공항 활주로는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않을 때에는 축구장 빨래 너리 공간 때로는 더운 날씨에 주민들이 잠을 자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푸나푸티는 비록 좁고 작지만 문화 상업 행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심지입니다. 장소 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주민이나 관광객 모두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밀접한 구조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주며 수도조차도 친근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5번. 투발루의 독특한 생태계와 문화. 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다채로운 해양 및 섬 생태계를 자랑하며 다양한 희귀종과 소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산호초는 다양한 어류 산호 해양 생물들을 품고 있으며 섬들에는 다양한 조류 파충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풍부한 생태계는 식량 수입 생태 관광 등 주민들의 생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푸나푸티 서해안에 위치한 해양보호구역 30핌 스티고미타니토에서 산호초 석호 작은 섬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은 다양한 물고기, 산호 해조류 무척추 동물의 서식지이며 일부 작은 섬은 멸종위기 녹색 바다거북의 산란지 역할을 합니다. 다이빙 바다 탐험 캠핑 등 다양한 관광 활동이 가능하며 장비 대여와 가이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생태 관광은 투발루에서 유망한 산업 분야 중 하나로 세우노클링 산호 감상 카약 조류 관찰 역사, 유적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투발루는 폴리네시아 전통과 영국 식민지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오가오가, 남성은 파카나우라는 춤을 파텔레 파테렘 음악에 맞춰 공연하며 이는 지역 행사 결혼식 축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통 공연 복장은 테티티, 드레스 꽃목걸이, 팔찌 화려한 목걸이 등으로 구성됩니다. 영어는 토착어인 투발루어와 함께 널리 사용됩니다. 투발루 사람들은 환대와 친절함으로 유명하며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문화와 생활을 따뜻하게 공유합니다. 다만 인터넷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관광에 있어 도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오히려 지역사회와 더욱 깊이 연결되고 투발루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투발루의 역사.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투발루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거주해온 지역입니다. 별과 해류를 길잡이 삼아 항해하던 용감한 폴리네시아인들이 태평양의 진주처럼 흩어진 이 섬들에 도달해 정착했으며
자신들의 관습과 지식을 이곳에 전파하면서 고립된 산호섬에서 살아가기 위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16세기의 유럽 탐험가들이 이 순수한 섬에 발을 디디며 투발루는 낙원의 섬이라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지만 19세기 말에는 식민주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영국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군도는 앨리스 제도로 불리며 길버트 제도와 합병되어 길버트 및 앨리스 제도, 식민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민 통치에서도 투발루 사람들은 고유한 정체성과 전통을 잃지 않았습니다.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이 섬들은 세계적 갈등과 경제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지만 투발루 사람들은 끈기와 공동체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이는 이들이 땅과 바다와 맺은 깊은 유대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978년 투발루는 독립을 선언하고 본래 이름인 투바루를 되찾아 자결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대의 수많은 도전 과제 속에서도 이 나라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섬세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날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라는 환경적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회복력과 당열의 상징으로 세계에 그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3번 투발루의 인구 이주 계획. 국가를 구성하는 9개 섬 중 2곳이 해안 침식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투발루는 국가 전체를 뉴질랜드나 피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호주가 투발루를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호주는 매년 투발루에서 280명의 이주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약 11,000명의 인구를 가진 투발루는 해외 송금 흐름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 푸나푸티의 면적을 약 6% 확장하기 위한 토지 복구 사업에 자금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두 나라 간의 또 다른 약속으로 투발루 국민들은 호주에서 거주하고 학업을 이어가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교육, 의료, 가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여러분은 이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2번, 세계에서 가장 좁은 나라로 불리는 섬나라. 투발루는 세계에서 가장 작고 외딴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바로 이 고립된 위치 덕분에 태평양에서 가장 특별한 관광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좁음입니다. 평균 폭은 불과 1.8km, 가장 넓은 지점조차 5km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좁음은 해수면이 낮은 산호섬 위에 자리 잡은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형은 투발루만의 독특하고 때에 묻지 않은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청정한 백사장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 울창한 열대 식생은 경이로운 자연미를 선사합니다. 평화롭고 상업화되지 않은 섬나라인 투발루에는 아름다운 산호섬 그림 같은 석호 독특한 문화유자와 전통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면적은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에 있어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간 부족은 주택난 인프라 한계, 경제 기회의 제약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계획과 자원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좁은 국토는 상업 및 물류에 더해도 도전을 안겨줍니다. 광범위한 도로망이 부족하고 섬 간 교통은 주로 해상 운송에 의존하므로 외부 세계와의 연결성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투발루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며 공급망 차질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1번, 디지털 국가를 만드는 투발루.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발루는 메타버스의 자국을 디지털 복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투발루는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안에 존재하는 디지털 국가가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 미래를 지향하며 가상세계 안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역할극을 펼치며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쉽게 이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투발루는 먼저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은 섬 테아푸알리쿠를 가상 공간에 복원할 계획입니다. 이 디지털 복제에는 자연경관 주요 명소 문화 유산이 그대로 반영되며 모든 시민은 3D 아바타를 통해 이 가상 공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민들은 모국어로 대화하며 전통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다른 나라의 이주에 인터넷을 통해 접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세계에서 가장 적게 방문되는 나라 투발루에 대해 가장 독특한 15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투발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사라지기 전에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